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유튜버를 해보시라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성격의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고민하다가 유튜버 강력 추천입니다. 자,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도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의 힘이 강해지고 그 속에서 노력하고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부를 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직업들이 많이 변했죠. 현재부터 미래까지 굉장히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른 채널에서 추천드리는 영상들을 찍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딱 성격을 유튜버를 추천하는 그 내용만 매일매일 올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하려는 분들, 혹은 하고 계신 분들, 뭐 저한테 도움을 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로 같이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같이 가자라는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미국에서 유튜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지, 왜 이게 미래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AI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인 TV 시청 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모바일과 데스크탑 시청률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커넥티드 TV 사용 증가 및 유튜버의 장편 콘텐츠 성장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마트 TV 보급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중장편 영상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바일 기기도 쓰지만 아예 거실에서 가족들이 화면으로, 큰 TV 화면으로 보는 정도로 문화가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TV의 세태, 2026년까지 기존 TV 시청 시간이 약 39%, 굉장히 감소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오히려 TV에서 유튜브는 시청 시간 기준 최고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되었으며 심지어 넷플릭스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사긴 사는데 그 TV가 이제 전통적인 공중파나 케이블이나 그것보다 스트리밍을 많이 보고 그 스트리밍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유튜브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튜브가 단순히 그냥 특정 시기에 어떤 붐이 아니고 미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는 이미 장편 콘텐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숏폼이 있고 롱폼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숏폼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의 유튜브의 숏폼 그 짧은 영상이 아니고 0초에서 한 30분까지 영상을 숏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을 롱이라고 분류했을 때 오히려 롱폼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롱폼 영상 자체가 애초에 컨텐츠의 질이 훨씬 높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TV로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광고가 많아서 오히려 끊어지는 정도에서는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중간 광고가.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20분, 30분짜리 영상이면 사실은 이미 기존에 보던 TV 케이블이나 그 방송과 사실 형태는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는 그런 장편 영상들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그게 질적으로 증가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TV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아이에 따르면 2024년 30분 이상 길이의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유튜브 시청 시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2023년 10월에 미국 유튜버 시청 시간의 65%가 장편 컨텐츠에서 발생했다. 1년 후인 2024년 10월에는 전체 시청 시간의 73%가 장편 컨텐츠에서 발생했다. 자, 돈을 많이 쓰고 잘 만들면 이게 단순히 모바일 기기가 아닌 TV까지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프리미엄 컨텐츠의 공급 업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24년 말 미국 성인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63%가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수의 응답자가 프라임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자, 넷플릭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며 72%를 기록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 자, 처음으로 16세에서 24세 연령대 중 매주 전통적인 TV,
시청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애들일수록 전통적인 TV를 보는 비중이 계속 줍니다. 심지어 그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작년 평균 주간의 젊은 성인의 48%만이 TV를 시청했는데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8년 76%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한 수치죠. 케이블이나 일반적인 공중파를 보는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들은 매일 평균 33분 정도 전통적인 TV를 시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 불과 1년 만에 TV를 보는 비중이 16%가 감소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연령대가 틱톡과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시청하는데 매일 오히려 3배나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자, TV의 시청은 계속 감소하는데 오히려 동영상 플랫폼을 시청하는 시간은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건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전통적인 TV가 아니고 유튜브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됐다. 그 중에서 특히 유튜브가 비중이 가장 크다. TV에서 유튜브를 보다. 시청 습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TV 화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34%가 TV에서 소비되는데 이는 22년 29에서 증가한 것이다. 4에서 15세의 어린이의 경우 이 수치는 22년 36에서 45%로 증가한다. 23년에는 1인당 하루 유튜브 사용 시간이 38분으로 늘어났으며 2년 전년 대비 20% 증가. 불과 1년 만에 사용 시간 증가 자체가 20%씩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 영국 시청자는 23년 집에서 더 많은 TV와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했으며 하루 평균 4시간 31분을 시청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면 자, TV를 통해서 뭘 보냐라는 것에서 저기 보시면 2위가 케이블이고 3위가 뭐 일반적인 공중파나 그 외의 것들이고 사실 1위는 이미 TV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아직 한국은 이게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도 리모컨에 누르면 뭔가 음성으로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어떻게 쓰냐면 그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얘기해서 그 컨텐츠가 그럼 검색해서 나와요. 유튜브에. 그러면 그걸 눌러서 찾아서 보는 그 정도까지예요. 저는 그렇게는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TV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TV는 화면도 크게 되지만 사실은 공중파나 케이블 연결 자체를 하지 않는 식으로 아마 HDMI로 대부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뭔가로 연결하고 인터넷 연결되면 그냥 그걸로 유튜브 컨텐츠를 비롯한 온라인 컨텐츠를 그냥 써버리는 식으로 TV를 쓰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래서 저기에서 보시면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인데 그 40%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1위가 이제는 유튜버. 기존까지는 넷플릭스였대요. 근데 유튜브가 됐고 그다음 넷플릭스, 아마존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대세다. 자, 이게 만약에 니들이 섬에 가면 뭘 할 것이냐? 당연히 사람들이 뭘 가장 갈망하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가 꽤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2022년 대비로 해서 무려 27%. 근데 꽤나 많이 올랐죠.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존 대비 한 4, 5% 이상 감소했죠.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적어도 대세다라고 보는 건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고 깊이 있는 컨텐츠. 이게 왜 유튜브가 무섭냐 하면 한국에서 이게 방송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걸 전통적이면 어떻게 해서 그냥 다 보관을 하죠. 보관하고 자기들이 가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그럴 때 그걸 꺼집어 와서 방송용 컨텐츠로 만들고 그걸 TV 화면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컨텐츠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방송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과거의 컨텐츠를 저장고에서 다 끄집어내. 그리고 그걸 디지털화 다 시켜서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으로 잘라서 올리고 있어요. 왜?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소비를 해주면 어마어마한 고정수익이 나오거든요. 재생만 해주면 엄청난 고정수익이 나오니까
방송사들이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알바를 구해서 뭘 하고 있냐? 다 과거에 그 영상 컨텐츠를 쪼개서 지금 영상을 올린다고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국내 3대 방송사에 주는 수익이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통계 한번 찾아볼게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억 이상일 겁니다. 월 기준으로 수십억 이상, 한 수백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라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추억에 살아요. 추억 속에서 살죠. 그러면 자기가 성장할 때 젊은 시절에 봤던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는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내 과거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야,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런 과거 것들을 방송사들이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자, 유튜브의 독특한 점은 플랫폼별 컨텐츠가 20년 동안 진화해 왔다라는 것. 자, 이런 영상은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넷플릭스나 뭐 HBO나 아마존 같은 이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단시간에 어떤 강렬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걸 특정한 시점에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는 수없이 많은 시간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나 다양한 형태들의 것들이 계속 변화한다. 그걸 유튜브가 주도하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많은 돈을 때려 부어서 니들이 뭐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막 광고 꽝꽝꽝 크게 해서 막 탁. 자, 이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속에서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창작해내는데 그런 컨텐츠의 질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 당연히 그건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진화한다는 거죠, 스스로. 인위적인 외부의 개입,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처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해 가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자, 업계 동향 조사하는 곳에 따르면 55만 개가 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다. 자, 10만 명 구독자가 있는 이들이 55만 개가 넘어요. 10만 개면 어느 정도 뭐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준이 되거든요. 월 소득이나 여기에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55만 명이 넘는 10만 명 이상 구독자들이 계속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성해낸다라는 거죠. 자, 무려 100만 명 이상은 6만 명. 채널링.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컨텐츠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3억에 달하는 채널은 미스터 비스터인데 중요한 건 이가 26세 청년이에요. 우리가 과연 전통적인 TV에서 26세 청년이 매달 뭐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채널을, 방송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TV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26, 27짜리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컨텐츠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속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벌고. 이 구조는 유튜브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튜버의 미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으로 올수록 이제 전통적인 TV와 디지털 비디오, 결국 여기서 디지털 비디오 중에서 유튜브 같은 넷플릭스랑 모두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뒤집어졌죠. 그 뒤집어진 시점이 2021년. 그리고 그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2025년 정도가 오면 무려 1시간 이상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TV를 전통적으로 쓰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결국은 디지털 스트리밍 쪽이 점점 사용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그건 뒤집어졌고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다른 것보다 유튜브가 지금 1위다. 그래서 자, 처음 영상으로 왜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뭐 한국의 작은 시장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미 이런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은 우리도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크게 보면 두 개 양대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서
극장을 대체하는 개념은 넷플릭스 쪽이 될 것 같고 그게 훨씬 유연하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주제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더 빠르게 소비자에게 던지면서 아마 넷플릭스가 극장을 대체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외에 모든 일반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의 시장은 사실 유튜브로 점점 대세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유튜브 속에서 계속 창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면 미래에 물론 미래에 수많은 유튜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도 계속 증가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혹은 우리가 미리 익숙해져 놓으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도 충분히 긍정적이겠죠. 아마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사실상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견 이상은 유튜브 채널을 각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마치 대변인 같은 성격으로 이제는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보, 모든 뭔가에 대한 것들 혹은 아주 기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인까지 자기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튜브가 멀지 않아서 거의 기본이 될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자, 여튼 그래서 왜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도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우리는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저도 조금 전에 만들었어요. 이 채널을 또. 불과 몇 분만 투자하면 간단하게 뚝딱 만들어서 내가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대학원 졸업했는데 마땅한 직업을 못 구하고 있고 힘들죠. 근데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되 그 반대편에서 유튜브를 꼭 도전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도전을 해야 되는지, 도전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